네, 반갑습니다. 디업 양선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쇼크적으로 나왔다. 영업이익에서 큰 감소폭을 나타냄으로써 실망감을 가져다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움직임에 비해서도 아모레퍼시픽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왜 나타냈는지 오늘 그 흐름을 살펴보면서 자, 2분기 외에 이 3분기와 4분기, 하반기 실적에서는 어떠한 흐름세를 나타낼지 오늘 전반적인 아모레퍼시픽의 2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요, 이 연결 기준 영업이익에서 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5% 하회하는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매출액에서는요, 이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폭을 나타낸 9,048억 원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매출액에서의 감소폭이지만 당기순이익과 사업이익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이 당기순이익이 2,648% 성장한 5,20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에서의 성장성을 나타냈습니다. 자, 국내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요, 전체적으로 럭셔리 브랜드 매출이 하락하고 이 프리미엄 라인에서의 제품군들이 다소 또 올라가는 부분으로 이 흐름을 나타냈고, 럭셔리 브랜드가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매출이 하락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에서 감소한 흐름세를 보여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면세 및 뉴커머스 이 방문 채널에서의 채널 매출 하락으로 국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 자, 데일리 뷰티 부분에서는 신성장 채널과 이 프리미엄 제품 마케팅 투자 확대로 전체적으로 국내 생활 용품에 대한 이 카테고리별과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재정비하는 의미로서 이 영업이익에서의 적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중화권 적자에도 불구하고 기타 아시아 매출 성장 약 25%의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영업이익의 적자를 축소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중화권의 적자를 불과하고도요, 전체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매출 성장으로 영업이익의 적자를 축소한 흐름,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서 긍정적이다 생각이 되고요. 중화권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 서구권에서의 움직임은 코스닥스 실적 편입 효과로 매출 성장하면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수익성을 기록했습니다. 자, 코스닥스는요, 2023년 아모레퍼시픽이 10월 달에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아모레퍼시픽에 이 편입된 이러한 브랜드죠. 이러한 이제 편입이 5월부터 매출 실적을 또 연결 실적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5월에 코스닥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의 기록은 나타나고 있지만 코스닥스가 하반기 들어서 더욱더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3분기에 조금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모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중화권 전체적으로 이 중화권에서는 44%의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의 25% 성장률로 그 성장의 이 감소폭을 조금 상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중화권 매출이 하락은 이 2분기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죠. 자, 예기치 않은 중국발 이슈가 이 비용의 이슈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지난 4월 이 중국 법인장 교체 직후에 중국 법인의 사업 효율화 작업에 따른 매출 감소 및 재고 관련 비용이 좀 더 부각되므로 중화권에서의 아쉬운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보여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분기 들어서는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다소 조금 더 적자폭을 감소하는 흐름세로 나타나면서 2분기, 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서의 중화권 적자의 감소폭은 더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점에서 이 해외에서 미주와 그리고 EMA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성장의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83%라는 이 성장폭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성장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주 코스닥 실적 편입 및 이 주요 브랜드 매출 증대로 인해서 약 65%의 성장률을 나타냈고, 코스닥 이 스네일 뮤신 에센스 아마존은 1위를 수상하면서 판매를 호조를 계속 올리고 있죠.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꾸준하게 1위의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뽑히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에서의 조금 더 기대성을 올리고 있는 제품이자 브랜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라네즈 제품과 그리고 에뛰드 전반적으로 이니스프리, 세포라, 추가적인 선케어 제품의 확대, 그리고 설화수 제품군들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영국 부분에서도 이 새로운 이 라네즈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물론이고요. 전체적인 브랜드가 신규적으로 신규 국가 채널을 더욱더 확장하는 움직임 나타냄으로써 이 기초와 그리고 색조 부분에서의 카테고리별, 국가별 움직임도 다양해지리라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요, 국내 럭셔리 비중이 55%인데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 자, 프리미엄 라인은요, 국내 매출 대비 24%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장률을 보이면서 이 가성비 제품군들의 소비 패턴이 자리 잡은 시점에서 럭셔리 비중은 다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이 프리미엄 라인과 그리고 해외에서의 진출 국가, 해외에서의 성장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꾸준한 성장세와 굉장한 이 호조를 나타냈던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요. 2분기보다는 3분기에 미주권에서의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아모레 이 라네즈가요, 인도 뷰티샵 세포라에 입점을 성공하면서 오프라인 사업도 가속도가 붙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립 슬리핑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군이죠. 자, 이 제품군들까지 계속 이 라네즈 세포라 인도 입점에 성공하면서 추가적인 이 국가로서의 진출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요, 이 세포라 넥서스 셀렉트 시티 워크점 내부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라네즈 대표 아이템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터뱅크 블루 히알루로닉 세럼과 워터뱅크 블루 히알루로닉 아이크림, 그리고 히알루로닉 크림과 모이스처라이저, 그리고 립 슬리핑 마스크, 시카 슬리핑 마스크 등 다양한 이 화장품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5월 라네즈 브랜드 엠버서더로 선임에 이어서 세포라 입점이 현지 오프라인 사업 확장을 더욱더 이어지는 흐름세로 보여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5월 인도 탑 모델이죠. 사라 텐둘카르라는 이 현지 모델을 현재 라네즈 브랜드 엠버서더로 선임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인도에서도 인지도를 올려가고 있는 마케팅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오프라인 매장도 생겨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서요. 추가적인 국가에 진출해서 이 인도라는 국가에서도 충분한 성장성을 좀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요, 전반적으로 1분기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두드러졌다면 전반적으로 2, 3분기에서는 다시금 시작하는 흐름대로 2분기보다는 전체적으로 2, 3분기, 4분기까지 하반기 흐름이 조금 더 강한 실적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은 흐름세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이 포트폴리오 강화와 해외 시장을 앞두고 있는 부분에서의 준비 기간을 2분기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하반기 실적이 더욱더 기대되는 이러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흐름은 2, 3분기, 3, 4분기에 더욱더 집중되는 흐름세로 저는 기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서 아모레퍼시픽의 현재 2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에서도 근데 단기 순이익에선 굉장한 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흐름 안에서는 전체적인 실적과 이 재무 부분에서는 굉장히 탄탄하게 채워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대장주로서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추가적인 사업 전망도 계속해서 다변화시키면서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 추후에 사업 전망도 어떤 식으로 끌고 가면서 이 제품군 내에서의 인정을 받으면서 제품들이 얼마나 더 성장해 나가고 카테고리별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 계속 살펴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전반적인 주가의 이 상장 이후의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화장품의 부매 시대를 잃었던 이 지금 1분기가 아니라 2014년도와 전반적인 이 흐름 안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갔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2의 호황기를 맞이한 현재 한국 화장품의 움직임과 아모레퍼시픽의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에 있어서는요. 현재 주가의 흐름은 다소 아직까지 회복하는 구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외형 성장이 눈에 띄고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중화권에서의 실적 부진이 계속 부각됨에 따라서 실적의 흐름이 좋지 못한 흐름세로 가져갔었는데,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이 다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3분기, 4분기에서의 실적과 매출에서의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사업과 매출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이 전체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 저는 현재로서는 지금 주가가 오히려 더 매력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인 이 흐름 안에서 아모레퍼시픽도 지난 거래일에 크게 소폭 이 하락을 나타내면서 우상향의 흐름을 다소 방해하는 흐름세가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요, 국내 증시가 계속 흔들림에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현재적으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급과 거래량 계속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구간과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그 회복의 구간으로 올려갈 수 있는 모멘텀들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요. 현재 주가 자리 저는 앞으로 향후에 더욱더 지켜나가면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을 좀 더 기다려 봐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회복하는 구간에서 주가, 국내 증시의 성장, 다시 한번 반등과 이 수급과 거래량이 다시 한번 불어오는 화장품 업종들의 흐름을 좀 보여준다면요. 상반기를 잘 마무리한 한국 화장품이기 때문에 하반기의 기대성과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추가적인 이 눈높이에 대응하는 한국 화장품들의 움직임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오히려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는 업종이라 생각합니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그러한 흐름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 실적과 사업 전망에 대해서 정보가 나온다면 제가 확인해 가면서 또 영상으로 바로바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 대응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드리면서 오늘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